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11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텐션을 한층 업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즐거운 그런 이야기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는데, 오늘의 라디오는 사실 그렇지가 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제 기분상의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상황에 따른 문제거든요. 뭐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대략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옆집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그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뭐 대충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감이 오실 겁니다. 조금 더 단서를 약간 담아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 방이랑 옆집 거실이 벽 하나를 두고서 붙어 있는데 그 벽의 얇기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래서 방음이 잘 안 되는데, 저 옆집의 개들은 집 밖에서 어떤 기척이 느껴지면 왈왈 짖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마이크 앞에서 녹음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저 개들이 짖는 소리가 마이크에 그대로 녹음이 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만큼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파트 한 파트를 녹음해 나가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긴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혹시라도 녹음 중간중간에 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된다, 이런 의미를 또 내포하고 있는 그런 전달 사항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굉장히 송구스럽지만 혹시라도 그런 불상사가 생긴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오늘 오프닝은 뭐 좀 곁다리 얘기만 하다 끝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격적으로 주제에 돌입을 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펼쳐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저는 사운드 트랙의 첫 코너로 다시 밝은 템포를 유지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자,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제가 저번 회차 엔딩에서 좀 진한 남성향 작품을 들고 나와서 이야기를 펼쳐 보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참 이 라디오를 준비하는 동안에 진한 남성향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서 저도 나름대로 즐기고 여러분들도 즐기실 수 있게 라디오상에 소개할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과연 이거를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좀 미지수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라디오상에서 다뤘던 남성향 작품 중 하나가 트리니티 세븐이었죠. 근데 그 트리니티 세븐이랑은 약간 좀 결이 다른, 어찌 보면 남성향 작품의 왕도물이다, 이렇게 평할 수 있는 장르 구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프로필 중에서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총 3가지의 장르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러브 코미디, 두 번째는 학원, 마지막으로 3번째는 하렘입니다. 뭐 방금 전에 충분히 언급을 제가 드렸죠. 남성향 작품의 왕도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필수 요소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작품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반 왕도물이랑 조금 미묘하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그 특유의 맥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꿋꿋하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품의 메인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갸루녀와 동정남의 연애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재 자체는 평이하다면 평이하고 또 어찌 보면 자극적이라고 생각하면 자극적인 내용인데 과연 특이한 것과 평이한 것 중에 어디에 더 방점이 찍혀있는 작품일지 한번 세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작품에 대한 프로필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다채로운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주제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시작해보죠.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나는 야매와 동정을 졸업하고 싶어! 애니메이션 첫 갸루입니다. 신학기. 그것은 새로운 만남의 계절. 커플 투성의 교실을 바라보며 하시바 주니치는 고뇌한다. 왜 나는 아직 동정인 거야? 비원의 동정 졸업을 위해서는 갸루에게 도계자하며 부탁하는 것이 지름길이라고 친구들에게 들은 주니치는 같은 반 갸루 야매 유카나에게 도계자하며 고백! 그 결과 유카나의 대답은 맙소사, 오케이? 과연 주니치의 운명은? 자, 상식적인 변태가 등장하는 작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치에 맞는 설명일까요? 뭐 그 여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적어도 이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이 주인공의 캐릭터는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대외적인 어떤 캐릭터 자체의 본 모습은 소심하고 기본적인 하렘물에서 흔하게 보는 그 남자 캐릭터의 모습인데 마음가짐이 변태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보면은 이 캐릭터가 독특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아마 추후에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릴 아마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가지고 자세한 내용은 그때 더욱더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거를 첫 번째로 꼽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품 내용에서 좀 상당히 격렬하고 강렬한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일단 처음 애니메이션에 돌입하자마자 나온 화면이 정말 좀 센세이션하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줬거든요. 굉장히 도발적인 작품이에요. 첫 화면에 그냥 그것이 또악 하고 나오는데 아우 사람을 막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더라고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수위가 미친 작품이었다. 근데 이게 끝까지 쭉 이어진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묘한 감도 있다고 봅니다. 작품의 거의 초반부 그리고 중반부쯤까지도 이 작품의 강렬한 그 수위가 계속 이어지는데 후반으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우리들이 흔히 접하는 하렘물의 그 수위와 거의 일맥상통하는 수준으로 중화가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뒷심이 약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반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뭐 이것도 역시나 보시는 분에 따라서 그 반응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실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이 부분을 빼놓으면 약간 섭할 것 같은데 작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수위 높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알짜배기 메인의 그 시츄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제 작품의 그 내용에서 전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의 상상에서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그 점이 상당히 재밌어요. 뭐 직접적인 어떤 성적인 시츄레이션들, 선정적인 그런 장면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 주인공의 상상의 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다. 직접적인 어떤 주인공과의 썸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제3자인 우리들이 그 장면을 감상하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하렘물이라던가 선정적인 작품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전개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이 주인공과 히로인의 직접적인 1:1 그런 시츄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주인공이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 안에서 대리만족을 하는 식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뭐 가장 이런 작품의 왕도격이라고 할 수 있는 투 러브 트러블만 봐도 리토라고 하는 주인공과 여러 명의 히로인들이 직접적으로 몸에 터치가 발생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 작품에서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한 건지 어쨌든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였다는 말씀을 또 하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또 작품의 좀 재밌는 점들을 말씀을 드려보다 보니까 의외로 많네요. 전 뭐 별거 없는 건가 싶었는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전개로 돌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보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거는, 여러 할렘물과는 좀 다르게 루트가 굉장히 확실하다. 이 점을 꼭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품의 주인공인 주니치와 그리고 작품의 메인 히로인 야메 유카나의 그 루트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등장하는 하렘 전선에 속해 있는 그 서브 히로인들이 그 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이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느낌으로 다가왔거든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하렘물은 이렇지 않잖아요. 주인공이 모든 캐릭터와의 어떤 열린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품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품의 거의 후반대에 가면은 야메 유카나와 하시바 주니치가 함께 해변에서 담소를 나누는 장면에서 서브 히로인들이 굉장히 쓸쓸함과 우울함을 느끼면서 그 장면을 바라보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좀 가슴 아리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작품이 할렘물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인 그 견해에서 봤을 때 이 작품의 틀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할렘물이 맞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걸 단순히 연애물인데 서브 히로인이 몇 명 있는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할렘물인데 약간 변화구를 던진 형태의 작품으로 봐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평은 좀 갈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이 작품의 독특한 점들로 꼽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작품에 대한 저의 어떤 메인 감상격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의 독특한 지점들, 포인트,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씹고 뜯고 맛보고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돌입합시다.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주제의 제목을 한번 이렇게 선정해 봤습니다. 사귀기 쉬운 그 갸루. 자, 아마 이 작품을 감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의아함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요소가 이 작품의 아주 가장 큰 맹점이기도 하다는 거고, 동시에 흥행 요소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을 동시에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뭐 양가적인 해석인데, 첫 번째는 이 부분이 너무도 말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작가가 확실하게 나와서 설명을 해라. 이런 불만 섞인 의견들이 존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동시에 말이 안 되는 이 포인트가 오타쿠들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요소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판타지를 굉장히 발산하는 어떤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히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흥행 요소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마디로 문제적 장면이라는 감상인데,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연성을 쌈 싸먹었다, 이렇게 평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대충 이렇거든요. 본인이 굉장히 경멸하며 바라봤던 남자가 도계자를 하면서 자신과 사귀어달라고 고백을 했단 말이죠. 근데 사귀어요. 여기서부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이걸 적용할 수 있겠냐는 말이죠. 물론 뭐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긴 합니다만, 애니메이션에서 현실성 찾는 거, 이거 참 공허한 겁니다. 확실하게 그 점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은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무리 제가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요소란 말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짜배기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중 메인 히로인인 야메 유카나라고 하는 갸루, 이 캐릭터가 일단 주인공이 반에서 친구들과 함께 성인 잡지를 감상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경멸하는 투로 이야기하고 이 캐릭터를 내려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이 여성 캐릭터는 남자 캐릭터를 비호감적으로 보는 시선이 장착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근데 뒤에 가서는 해당 남자 주인공인 주니치가 도계자를 하면서 나와 사귀어달라고 유카나에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고백이 굉장히 불순한 고백입니다. 실제로는 갸루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휩싸인 사람이 성에 문란할 것이 확실하니까 나와 쉽게 사귀어주지 않을까? 그리고 내 동정을 떼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접근 방식으로 고백을 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와중에 남자 주인공은 도계자를 하는 자세로 계속 여성 주인공을 위로 올려다보면서 속옷을 훔쳐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호감적인 요소들을 다 장착하고 있는 남자 주인공, 그리고 작품을 바라보면은 유카나는 이 남자 주인공이 그러한 의도를 품고 있다는 거를 대체적으로 다 간파를 하고 있거든요. 속옷 훔쳐보는 것도 진작에 눈치를 채고 있었고, 도계자 하는 의도도 너 동정 떼는 걸 목적으로 내가 그렇게 쉬운 여자로 보여가지고 고백하는 거 아니야? 대부분 다 간파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사귀어요. 역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역시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에 저는 표를 행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이렇게 직접적으로도 보고 간접적으로도 봤는데, 이번에는 아예 작품의 플롯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남자 주인공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여성 주인공에게 도계자하면서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그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으니까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텐데, 속옷 훔쳐보는 것이 진작에 탄로가 났어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근데 이 여성 주인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사실을 눈치를 채고 남자 주인공을 농락하는 차원에서 장난을 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남자 주인공은 내가 지금 농락당하고 있나 보다, 거기에 대한 어떤 감각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고백했던 그 부분을 철회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유카나가 그래, 우리 사귀자 라고 다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자, 플롯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됩니까? 자, 이해되시는 분 손? 저는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거 이해가 되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여러분들? 네,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정말 이거 좀 이상하다. 계속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도대체 이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는 왜 남자 주인공의 고백을 받아준 걸까? 몇 가지 이유들을 좀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능성들을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야메 유카나 이 캐릭터는 기본적으로가 쉬운 여자여서 그런 거다. 이런 가능성이 일단 첫 번째인데,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작품을 쭉 보면은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시겠지만은, 일단 작품의 진도가 나가는 그 어떤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느릿느릿하고요. 이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 기본적인 정조관념이 확실하게 박혀있는 그런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을 어느 정도 소중히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가능성은 일단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탈락. 자, 그럼 두 번째 가능성. 일종의 헌팅의 개념이 성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뭐 우리들이 흔히 현실 세계에서 많이 보잖아요. 잘생긴 남자가 혹은 잘생긴 여자가 혹시 휴대폰 번호 좀 주실 수 있으세요? 하고 딱 휴대폰 번호를 얻어서 서로 알아가다가 이제 연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거기서 잘 이루어지면 결혼까지 골인하는 그러한 이제 현상들을 많이들 지켜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맥락 자체가 이상한 것이, 이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과 서로 알아가자는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냥 바로 상남자스럽게 고백을 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들이 이 헌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공했다고 볼 수가 있느냐?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얘기하는 썸이라고 하는 과정이 없다. 이것이 이 헌팅설을 배제시킬 수밖에 없게 하는 포인트인데, 방금도 말씀을 드렸듯이 폰번호 따왔어요. 그럼 바로 폰번호 얻자마자 우리 사귀는 거다 이게 아니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 연락을 해보고 메시지도 주고받고 뭐 데이트 같은 것도 살짝살짝 해보면서 이제 사귈지 말지를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호감이다, 이러면 이제 그 뒤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 작품은 고백하니까 응 사귀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설득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제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능성이 남아있고 여기에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는 건데, 자,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이 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야메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와 하시바 주니치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 사이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마지막으로 남는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비하인드 스토리설은 여느 애니메이션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시시껄렁하고 또 진부한 어떤 소재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설마 이 작가가 이 요소를 집어넣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 좀 미묘한 감상이 들긴 하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없으면은 도저히 유카나가 주니치의 고백을 받아준 그 개연성 자체가 붕괴가 돼버리는 거니까, 제발 저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작품을 쭉 보면서 느꼈던 생각은, 이 작가의 성향이라면은 없을 것 같아, 그런 얘기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단순히 고백을 했는데 운 좋게 성공해서 사귄 거다, 이런 식의 그냥 간단 명료한 전개의 가능성이 높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점에 대해서 힘을 싣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사실 좀 절망적인 앞날을 바라보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장면에 대해서 말이 들어맞으려면은 이 길밖에는 이제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작가가 결단을 내렸기를 전 바랍니다. 참고로 언제나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애니메이션만 감상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 실제 만화상에서는 어떤 전개가 이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뒤에 어떤 진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건지, 아니면 야메 유카나라고 하는 여성 히로인이 특별히 이 남자 주인공에게 반하게 됐던 어떤 특수한 맥락이 존재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 되었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지금까지도
설명하면서 브리핑하고 있는 지금 현 시점까지도 이해가 너무도 안 돼가지고 꼭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의 주제는 제가 한번 이렇게 워딩을 해봤는데요. 탈하렘 주인공. 지금부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아까 전에 본격적으로 주제에 돌입하기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상식적인 변태 포지션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를 아마 상기하고 계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파고드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캐릭터의 이 분석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요, 우리가 기존에 많이 봐왔던 하렘 주인공의 어떤 인간상?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저는 하렘 주인공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쑥맥이면서 대외적인 자신의 몸가짐을 굉장히 반듯하게 하고 다니는 남자 캐릭터. 이 그룹이 한 무더기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굉장히 외향적인 남성상을 보여주는 캐릭터인데 변태이기까지 한 그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또 한 무더기 옆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시바 주니치는 이 두 가지 맥락에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 캐릭터일까요? 저는 이 두 캐릭터의 특성을 한데 모아놓은 게 이 하시바 주니치라고 하는 주인공 캐릭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캐릭터가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나름대로 작품상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 꽤 상식적인 그런 포지션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변태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 캐릭터가 외향적인 캐릭터인가요? 그렇지도 않거든요.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전형적인 캐릭터란 말이죠. 그리고 동정이라고 하는 캐릭터 특성상 쑥맥인 거는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독특한 캐릭터 포지셔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 우리들에게 독특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 캐릭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독특하게 다가오기보다는 꽤나 비호감적인 측면으로 다가오는 여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뭐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캐릭터가 변태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캐릭터는 나름대로 상식적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마음, 망상하는 그 태도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속물적이면서 선정적인 어떤 시츄레이션을 갈망하는,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그런 야한 생각을 계속해서 해대는 이런 모습들이 비춰지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시청자들은 제3자의 입장에서 화면을 통해 감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표현하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좀 위선적으로 보이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것이 이 캐릭터의 비호감도를 높이는 역할로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남자 주인공인 주니치에게 상당히 반감을 가지는 형태로 발전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내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 캐릭터가 외향적이고 뭔가 기세등등하면서 자신만만한 캐릭터인데 변태라면, 그런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정도로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받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본인의 정체성을 굉장히 솔직하게 드러내는 형태의 캐릭터는 기본적으로 호감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어떤 강단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근데 이 캐릭터는 본인의 어떤 속마음에 있는 그 특유의 변태성을 숨기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그것이 위선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 단순히 이 캐릭터에 욕만 하다가 그냥 이 탈하렘 주인공, 이 주제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우리들이 이 작가의 속내를 좀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캐릭터를 설정한 것이 이 작품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 메인 주인공은 이러한 캐릭터인데 여성 메인 주인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야매 유카나, 이 캐릭터는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갸루라고 하는 캐릭터 특성을 보유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갸루라고 하는 그 인물들이 가지는 고정관념이 뭐죠? 상당히 해픈 여성이라는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유카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의 어떤 성에 대한 관념이 정확하게 박혀있는 캐릭터로 묘사가 되고 있고, 아무에게나 자신의 마음을 주는 그런 해픈 여성의 상도 아닙니다. 그리고 주니치를 무한 신뢰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든다면은 카시 유이라고 하는 서브 히로인이 주니치에게 고백을 하는 그런 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주니치가 유카나에게 설명하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쩔쩔매는 모습을 보이는데, 유카나는 쿨하게 대답을 하죠.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 이 말이 갖고 있는 속내는 유카나라고 하는 그 캐릭터 자체의 인품인데, 자신과 사귀는 남자 캐릭터에게 무한한 신뢰,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상대방을 사랑하고 또 상대방이 본인을 사랑해주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또 자신감도 가지고 있는 캐릭터다. 이렇게 우리들이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좀 이 캐릭터 특성들의 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마 작가는 이런 속내를 가지고서 이 캐릭터들을 설정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기존의 하렘물이라던가 러브 코미디, 좀 선정적인 그런 작품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들 말이죠. 이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부한 설정들을 좀 짬뽕시켜서 독특한 캐릭터 특성으로 만들고 그것을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면 과연 어떤 내용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첫 갸루라고 하는 작품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인 거죠. 물론 뭐 제가 진단한 것이 정상적인 진단인지는 역시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네요. 기존에 우리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진부한 캐릭터상의 특정 부분을 섞어서 아예 새로운 캐릭터로 창조를 해보자, 이런 속내가 좀 묻어나온 캐릭터 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취향에 관한 문제인데, 아무리 그래도 저는 역시 남자 주인공이 좀 어느 정도 부끄러움을 알면서 반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캐릭터였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런 캐릭터가 아닌 이상은 여자 주인공이 딱히 그 남자 주인공한테 끌릴 만한 여지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뭐 단순히 외향적으로 밝히고 네가 좋네 내가 좋네 하는 그런 캐릭터는 좀 너무 좀 속물스럽게 보이는 측면도 있고, 그런 점들을 좀 우리들이 고려를 해 봤을 때 남자 주인공은 기존에 우리들이 많이 접해왔던 그 캐릭터상이 가장 우리들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그런 캐릭터상을 선호하는 것 같네요. 뭐 어쨌든 이 정도로 두 번째 포인트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 주제 제목은 어딜 도망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제가 과연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이번에 이야기할 내용은 이 작품의 마지막 결말부에 나왔던 그 시츄레이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번에는 개인적인 불만사항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들을 강력하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결말부를 이끄는 메인 인물들을 살짝 소개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시바 주니치, 남자 주인공이죠. 이 캐릭터와 미타라이 다이라고 하는 유카나의 과거 동창, 이러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참고로 남자 캐릭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명의 캐릭터를 등장시킨 거는 뭐 제작진의 생각인지 작가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맨 마지막 회차는 오리지널 스토리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던 이유는 이 두 명의 캐릭터가 단지 방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지향하는 바가 같기 때문에 주니치가 그간 가지고 있었던 비호감적인 측면들을 우리들이 다시금 상기하면서도 주인공에게 회개할 기회를 또 제공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요. 아마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감을 잘 못 잡으실 수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또 드려 보겠습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미타라의 다이 같은 경우에 좀 입으로 옮기기가 상당히 더러운 말이어 가지고 좀 제가 주저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갸루와 같은 랄라리 캐릭터들, 해퍼 보이는 여성들은 남자가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바라는 거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 그 대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더러운 표현이고 같은 남자가 듣기에도 굉장히 거북한 이야기 중 하나인데 이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고 주인공과 뭐 혈투를 벌였다고 표현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시츄에이션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하시바 주니치도 이 맥락에서 크게 자유로운 캐릭터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면 제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파트에서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 내용이랑 연동이 되는 건데 처음에 주니치가 유카나에게 고백을 할 때 그 포지션을 생각해 봅시다. 자신의 동정을 떼줄 수 있는 그런 해픈 여성이라는 생각으로 유카나에게 고백을 한 거였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방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이라고 하는 그 악역 캐릭터와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맥락이 흔히 우리들이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거울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나와 동일한 행동을 하는 제3자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있고 어떠한 성격적 결함이 있고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그 치료 기법이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작품상에 녹여낸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이야기 전개였다면은 주니치가 본인의 과오를 진지하게 인지하고 반성하면서 미타라이 다이라고 하는 그 악역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유카나에게 사죄하는 이러한 패턴이 나오는 것이 맞았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단 말이죠. 자, 여러분 내용을 잠깐 또 들여다봐야 되는데 주니치가 힘겹게 싸움을 하긴 했어요. 굉장히 처절한 느낌이 드는 그런 싸움을 펼치긴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의 힘으로 다이를 해치우기에 무리가 있다는 그런 인상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뭐 뜬금없는 건 아니죠. 사실 동석을 하고 있었으니까 등장을 한 건데 이 캐릭터들이 등장을 해서 주인공과 바통 터치를 하고 주인공은 딴 자리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딴 자리가 유카나와 만나서 사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자리 이동을 한 거였는데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 주인공 친구들 등장하는 건 안 이상합니다. 그 주인공 친구들이 거기 함께 있던 양아치들을 다 때려 눕혀서 정리해주고 다이라고 하는 악역 캐릭터와 주니치 두 명이서 1대1 포지션에 그런 싸움을 펼친 이후에 주니치가 승기를 잡고 확실하게 참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유카나와 만나서 뭔가 그 뒤에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보는 사람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는 그런 맥락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미에서 불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냥 다 바통 터치를 해버리고 친구들이 다 그 캐릭터들 때려 눕혀주고 주인공은 그냥 얻어갈 것만 얻어간 그런 꼴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다이와 싸우기 이전에 이미 못난 그 점들을 하나하나 쌓아갔단 말입니다.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유카나에게 나보다는 다이가 너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고 혹시 다이라고 하는 그 남자 동창한테 나 소개하는 거 창피하지 않았어?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본인을 굉장히 바닥으로 낮추고
유카나라고 하는 캐릭터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거잖아요. 그리고 유카나가 과거에 보였던 그 신뢰, 주니치에 대해서 무한 신뢰를 줬던 그것과 명백하게 대치가 되는 그러한 행동을 주니치가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못난 점이 하나가 있고, 또 두 번째 못난 점은 뭐 계속 연동이 되는 사안인데, 다이와 유카나가 상담의 명목으로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주니치가 바라보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유카나는 역시나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다이가 상담할 게 있어서 그 자리에서 상담을 좀 해준 것 뿐이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니치 본인이 열등감과 낮아진 자존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성을 내면서 유카나를 불신하는 이러한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을 철저하게 믿어주고 신뢰해줬던 유카나에게 비수를 꽂고 그렇게 아주 못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 끝나고 나서 보니까 고생은 친구들이 다 하고 주니치는 그냥 과실만, 아주 달콤한 과실만 습득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것이 꼭 이런 전개로 갈 필요성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이렇게 다뤄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뭐 근데 이건 철저하게 제 감상이긴 하니까요. 뭐 여러분들 중에서는 뭐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신경 쓸 필요가 있느냐. 어쨌든 뒤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으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만족이 됐었습니다, 뒷이야기들은. 그리고 뒤에 또 좋았던 부분이, 이제 주니치와 유카나가 화해를 하고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에서 어떤 중요한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딱 암전이 되면서 그 회차의 제목이 뜹니다. 근데 그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야, 기가 막히는구만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제목이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제목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이 캐릭터들의 진정한 시작점은 바로 이 지점이구나 라는 거를 우리들이 깨닫게 된다는 거죠. 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거는 이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용 누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좀 정도를 지키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참, 어쨌든 여러분들 꼭 이 작품을 보기 시작하신 분이라면은 완결까지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진짜 꼭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연출을 안 보면은 참 아쉽죠. 예,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 번째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네요. 자, 재밌게 들으셨는지 뭐 역시나 적시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할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뒷이야기로 넘어가야겠죠. 그때를 기약하면서 저는 잠시나마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